예, 이번에는 2015년 8월 21일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서 게재한 담낭암, 즉 설계암의 생활과 요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치료 후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제 병 후의 어떤 회복을 위한 어떤 식사, 그리고 이제 그 신체적 활동, 즉 운동,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. 특히 그 담낭암의 경우에는 소화를 돕는 그 담즙이 일단 뭐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식사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. 우선 그 식사는 영양가 위주라기보다 소화가 잘 되는 그런 그 식단을 짜서 식사를 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수술, 즉 외과적 절제를 한 사람들은 그 합병증에 대한 뭐 대응도 포함해서 상태가 이렇게 이제 점차 몸의 상태가 안정되고 이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체력이 회복되면 이제 보통 퇴원을 합니다. 그러나 퇴원을 했다고 해서 또 뭐 이 중년 이후의 고령자들은 한번 그 수술을 하고 나면 금방 그 체력 회복이 어렵지 않습니까? 그래서 처음부터는 그렇게 무리하지 말고 자기 그 체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점차 자신의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담낭을 뭐 이렇게 절제를 했기 때문에 특히 뭐 이 소화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뭐 특별히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금기 조항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몸 상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뭐 하시고 싶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이 한번 도전을 해보되 어디까지나 몸의 상태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수술 방식, 복합 수술, 뭐 이 담낭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보조적으로 많이 그 절제를 한 이런 수술이 그 범위가 아주 다양하니까요. 그러나 특히 이제 간의 일부라든지 뭐 췌장을 뭐 이렇게 절제를 해버리면 그 절제의 영향 때문에 지방 흡수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담즙이나 또 기타 소화 효소를 포함한 그 췌즙 혹은 췌액, 그러니까 췌장에서 나오는 거요. 이런 것이 적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 불량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. 소화가 잘 안 되면 우선 설사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그래서 식사는 이 영양적으로 뭐 지방, 단백질, 뭐 탄수화물, 뭐 기타의 비타민 이런 것들이 잘 고려가 된 균형이 잘 잡힌 그 식사를 하되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식단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체력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식사도 아주 규칙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조금씩 뭐 양을 적게 해서 뭐 이렇게 자주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정상적인 식사, 왜 그래 뭐 소화가 잘 되는 식사 같으면 처음에는 대충 뭐 유동식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묽은 죽, 된죽, 그 다음에 뭐 소화가 잘 되는 밥, 뭐 이런 거, 이런 쪽으로 그걸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영양사한테 영양 상담이라든지 식사 지도를 받는 것도 좋고요. 저희 암스쿨에 들어가면 또 이런 병 후에 혹은 뭐 수술 후에 식사에 대한 아주 자세한 지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 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치료 후에 어떤 식생활의 힌트를 몇 가지 드리자면, 첫째, 식사의 양은 아주 조금씩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소화나 영양분 흡수에 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씩 해서 차차차차 늘려가고, 말씀드린 대로 식사의 내용도 이렇게 부드러운 것부터 이렇게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양을 줄였기 때문에 빨리 배도 고파지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
하루 3번 식사가 아니라 뭐 5번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먹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차차 몸의 상태가 회복되는 거 보고 또 소화 상태 뭐 소화가 또 중간에 안 된다면 다시 조금 뭐 양을 줄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몸의 상태에 맞추어서 식사량을 늘려가는 그런 것이 좋고요. 그 다음에 역시 그 담즙 분비가 좀 어렵고 채즙 같은 것도 안 나올 경우에는 그 지방분 섭취를 좀 줄인다. 특히 지방 중에서도 동물성 지방은 가급적 삼가하시고 식물성 지방을 들도록 하신다. 그 다음에 콩 제품, 우리 그 대두, 누런 콩 말이죠. 이 대두나 대두 제품 그리고 생선 등 이 같은 단백질이라도 소화가 비교적 잘 되는 그 생선살 그리고 이 대두 제품 뭐 두부라든지 두유라든지 뭐 콩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 단백질은 보충을 한다. 그 다음에 너무 맵거나 짠 이런 양념이라든지 이런 향신료들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. 그리고 음료로는 좀 자극성이 있는 카페인이 많은 커피라든지 홍차 등은 가급적 삼가한다. 뭐 보리차라든지 옥수수차 뭐 이런 거 좋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 잡시고요. 그 다음에 역시 뭐 특히 남성들은 뭐 수십 년 그 길들여온 음주 습관을 뭐 하루아침에 참 고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몸을 생각해서 음주를 삼가한다든지 뭐 나중에 의사하고 얘기를 해서 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가벼운 이런 알코올 도수가 낮은 뭐 술들을 뭐 입에 대는 순서로 그러나 그런 것은 반드시 의사의 자문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치료가 이제 끝나면 이제 퇴원을 하시고 난 뒤에는 이제 병원에 어떤 일정 스케줄로 계속해서 다니면서 그 경과 검사를 하는 거죠. 경과를 관찰하고 follow care라고 그러는데요. 그 경과를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회복 상태가 어떤지 혹은 또 무슨 돌발 상태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수술 후에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.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술이 해서 완전히 이제 뭐 종양 자체는 절제가 되었죠. 시각적으로. 그래도 그 남아 있는 잔류 암 세포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재발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. 그래서 어떤 이 회복 상황이라든지 재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. 그거는 꼭 잊지 마시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로 다니면서 그 화학요법, 즉 항암제를 보통 투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의사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그 항암제들은 이 독성 물질이고 보통 몸에 상당한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충 그 의사들이 이제 뭐 일주일에 뭐 3번을 한다든지 뭐 그래서 2주를 하고 한 주일 쉰다든지 뭐 이런 지침이 나올 거예요.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항상 우리가 이제 다니면서 검사도 하고 또 그 검사 후에는 또 상태를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그겁니다. 레귤러 어떤 스케줄이 되는 거죠. 그런 이제 통운의 이 빈도는 그거는 이제 이 암의 종류라든지 또 수술하면서 얼마만큼 이 절제를 했느냐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 그 수술 당시에 암의 어떤 병기 그리고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. 그 다음에 그때 뭐 수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치료법에 따라서 당연히 이 빈도는 달라지게 마련이죠. 그 다음에 또 어떤 황달의 유무라든지 뭐 혈당치가 얼마나 되나. 그래서 남은 간에 혹은 뭐 간을 이렇게 일부 간을 절제를 했을 때 남은 간에로도 이게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 아니면 그 기능이 조금 다운됐는지 뭐 심지어는 이 간 기능 부전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들을 봐가지고
그걸 스케줄이라 그러는데요. 그 스케줄을 잡습니다. 예. 그렇게 아시고요. 그다음에 이 검사를 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많이 하는 게 그 혈액 검사입니다. 특히 간 수술에서는 간의 어떤 뭐 효소 수치라든지 뭐 이런 것도 검사를 해야 되고,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혈액 검사는 뭐 심지어는 뭐 22가지 정도를 검사할 수, 혈액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필요한 이제 혈액 검사. 그다음에 종양 마커, 즉 종양이 생겼을 때 그 생길 수 있는 어떤 물질, 특정 물질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 종양 표지자라고 하는데, 그게 많으면 이게 지금 다시 암이 활성화된다. 그러니까 암 세포가 활성화가 된다. 뭐 이런 걸 알아보는 그런 거거든요. 그 따라서는 뭐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, 복부 초음파 검사도 하고, 또 CT 검사 같은 이런 그 화상 혹은 뭐 보통 동화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동화상 혹은 화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또 기계적인 검사고, 또 우리 이제 환자가 직접 이 몸 상태를 느끼는 어떤 이 상태의 변화라든지, 또 그 후유증에 관한 이런 것들은 의사가 계속해서 상태는 어떻습니까? 뭐 이렇게 물어갈 겁니다. 그런데 거기에 항상 자료를 자신의 상태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메모를 해둔다든지 기록을 했다가 의사가 묻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, 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만 있어도 이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고 뭐 애매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때 나는 오늘 며칠 몇 시에 이런 증세가 있었다.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면 그 의사하고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자신의 그 상태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좋습니다. 그렇게 하시고요. 그다음에 진찰을 할 때 이제 황달이라든지 또 복통이 있는지, 뭐 식욕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, 뭐 이런 것들도 다 적어두시면 진짜 좋습니다. 예. 그래서 보통 황달은 이제 특히 이제 담낭 뭐 이런 수술도 간의 일부를 잘랐으니까 황달이 올 가능성이 이제 제일 많으니까 황달에 대한 언급이 좀 있는데, 이게 아주 경증일 때는 거의 사람이 눈치를 못 채죠.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이제 심해지면 벌써 눈자 위에 노란색이 이렇게 물이 든다든지, 소변의 색깔이 아주 진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때마다 항상 그 기록을 해두셨다가, 그다음에 다음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 의사 선생님이 물어도 대답할 수 있고, 뭐 바빠서 안 그러면 일부러라도 저라면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보여드려서 적극적으로 어떤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